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좀 원론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민간 뭐 둘 다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시점에서 조금 더 힘을 이렇게 써야 하는 주체가 과연 이제 정부가 이제 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지 아니면 이제 민간을 좀 풀어서 민간이 주도되는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대비를 해야 할 과제나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교수님 먼저. 사실 뭐 민간이 중요하냐 정부가 중요하냐란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냐 국민이 최고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생산이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민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토달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의 출발 민간에서 오는 거지. 자본이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두말을 없고요. 근데 제발 지금 우리가 지금 꿈 깨면 좋겠어. 정부가 성장 일으킨다는 꿈. 정말 그런 헛된 꿈 그만하면 좋겠어. 정부가 이렇게 성장 일으킨다고 하면서 우리 민간의 활력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다음 개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직 있는 데는 딱 하나야. 정부 간섭 안 받는데. 나는 BTS를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규제를 안 받으니까 BTS가 된 거야. 근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킹덤이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좋은 거야. 지금 정부가 정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죽은 사회, 죽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게 바로 경제 성장이고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게 소득 분배라고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거 하지 않고는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류 부분을 제가 사실은 뭐 좀 이런 진보 정권 경우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김대중 이 정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자기가 진보라고 하면서도 자기 그분 나는 상인적인 현실감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그 말이 저는 진짜로 전 맞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진보도 말이죠. 애국심이 있는 진보는 저렇게 가는구나. 왜? 유럽의 이 사회주의자들도 다 그랬겠거든요. 슈레더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근데 우리만 지금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권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환위기가 되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자신이 없구나.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내믹 코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진보 정부라 그런다라면 정말 이 김대중 정부가 했던 거 제대로 공부 좀 하면 좋겠어요. 정말 메이크 코리아 다이내믹 어게인으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정말 한국 다시 한번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바로 그때 다이내믹 코리아가 우리가 외환위기 이겨내고 그다음에 월드컵 붙고 그게 뭐로 이어진 줄 아십니까? 이름하여 중국 특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특수가 그때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 중국에서 이거 진짜 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성장률이 뜁니다. 외환위기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성장률이 4%가 떨어졌다가 수직으로 올라가요. 10% 이상 올라가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 비슷할 거라 보고 이 상인적인 감각 가지고 기업 보고 그 다음에 개인들 보고 이렇게 밀어줬던 거로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제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제일 취급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코로나 이전에 지금 가계부채가 시한폭탄 제각제각 그 다음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소상공인들의 제2금융권 부채, 금융부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터진 이제 정부 채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걸 텐데요. 일단 뭐 당장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엄청 하셔라. 왜?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 잘했어요 띄워줄 때는 그 다음 소식은 뭐냐면 한국 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국가의 흥망에 대한 책을 쓴 샤르마라는 사람이 아주 견고한 겁니다. 이 양반은
모건 스탠리의 예를 들어 글로벌 이 전체 이 분석 팀장인데 이 양반 쓴 책이 그런 게 있어요. 국제사회 특히 언론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를 띄웠을 때 그 다음에는 필경 그 나라 때리는 기사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뭐 방역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이거 채무가 너무 많네, 가계 채무 많고 그다음에 이 정부 채무 많아요, 뭐 이런 문제부터 당장에 좀 더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일을 할 때 보면 세금을 걷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누가 내냐면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쪽에서 세금을 내죠. 그러면 그걸 걷어다가 그 이상으로 잘 써야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그걸 걷어다가 정말 성장이 안 되는 부분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도록 하는 탈원전을 한다든지 하는데 돈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죠. 투자를 하고 막 고용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투자와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더 비용이 드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는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지출의 증가분이 국민 소득을 얼마큼 늘렸느냐 이 비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이게 5배, 6배가 됐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1.5배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장에 쓴 거는 어차피 GDP에 들어가니까 거의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경제 주체는 민간이다.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느냐? 첫 번째는 정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끌어안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보조적 주체로 정부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서민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돈을 대규모 사업들, 민간이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들,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어떤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민간이 주도고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정부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데 당장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특히 인재 양성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는 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부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또 대학원까지 사립학교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돼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도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전부 다 유치원까지 지금 공립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한박이 같은 애가 나올 겁니다. 창의력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는 획일적인 이제 어디를 보고 싶은 어디와 비슷한 그런 학생들이 나오겠죠. 결국 대한민국 이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사립 민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 제도도 빨리 개선해서 그야말로 창의력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 3년, 4년간 코로나 사태까지 언제나 정부가 문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